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혼다의 CT125 이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혼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 마케팅을 참 정말 잘해요. 전체 오토바이 회사 중에서 혼다가 마케팅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그냥 헌터 커브의 특징이 어떤 놈이다 라는 거를 그냥 바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혼다가 참 이런 마케팅 홍보는 잘한다. 뭐 잘하는 거는 또 칭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케팅은 마케팅이고 한번 이 오토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긴 거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좀 기술적으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외관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특징을 금방 파악할 수 있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약간 측면, 측면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빨강색, 요거는 이제 빨강색 측면, 요거는 이제 뒤에서 봤을 때 뭐 요런 모양인데,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이 프론트 포크, 프론트 포크가 슈퍼 커브랑 다르죠. 얘는 이제 오토바이에서 많이 쓰는 더블 클램프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위에서 잡아주고 밑에서 잡아주고 이게 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우선 이 스트로크, 쇼바의 스트로크를 좀 더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설명이 이렇게 써 있죠. 10mm 더 연장이 됐다. 스트로크가 연장이 됐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오프로드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죠. 이 프론트 포크의 이 방식은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잘한 거예요. 기술 적용을 잘한 거는 잘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가 보시면 디스크인데 앞에는 2P짜리가 들어가 있고 뒤에는 이제 1P짜리인데, 디스크가 들어간 건 좋은데 뒤에는 또 ABS를 안 넣었어요. 이것도 PCX랑 마찬가지로 앞에만 돼 있어요. 1채널짜리 ABS를 혼다에서는 너무 사랑하는 게 아닌가. 이제는 2채널 좀 넣어줄 때도 된 것 같은데 얘도 1채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게 스포크 휠로 돼 있는데, 이제 이 스포크 휠이 그 오프로드 좀 달릴 때는 이제 이런 스포크 휠이 좀 좋은 특성을 좀 보여요. 그래서 이런 스포크 휠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타이어가 그 튜브리스 타이어면 좋을 텐데 여기에는 이제 그 뭐 튜브리스인지 튜브 타이어인지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서 보니까 그냥 이거 튜브 타이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튜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행 중에 뭐 빵꾸가 나거나 하면 조금 번거롭죠.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도 튜브리스로 해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약간 오프로드를 타게 되면 좀 도로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빵꾸 날 확률도 있는데 튜브 타이어로 돼 있으면 좀 피곤하죠. 안에 이제 튜브를 패치로 이제 붙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요게 튜브 타이어인 거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뭐 자동 원심 크러치는 뭐 CT 계열은 다 뭐 자동 원심 크러치 시스템이니까 뭐 특별한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LED 헤드라이트, 요새 뭐 다 LED니까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계기판은 그냥 이렇게 생겼고, 자, 그 다음에 이 엔진 쪽을 보면 우선은 이 가드는 잘 해놨어요. 요 가드 밑에 있잖아요. 얘가 약간 이제 비포장도로도 달려야 되니까 이거는 잘 해놨죠. 약간 오프로드 성향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라서 이 가드가 있어서 점수를 뭐 주고 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프로드 성향은 이런 가드가 당연히 있어야죠. 여기 보시면 이 엔진이 슈퍼커브 엔진이랑 이제 동일한데 실린더의 내경은 바꿔진 거죠. 엔진 데이터는 이따가 설명할 텐데, 그 21년도부터 유로5 적용이 되고 압축비를 좀 올려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한 것 같은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점수를 줄 수는 없고, 이 종이 오일 필터가 옆에 들어가는데 요거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요거는 잘했습니다. 그리고 엔진 데이터에 대한 거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자, 그 다음에 이 CT 헌터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에어 클리너에 들어가는 이 흡기 시스템인데, 보시면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갔잖아요. 에어 클리너로 들어가는 공기 흡입구를 이 위에다가 만들어 놨다고요. 이렇게 되면 그 흙먼지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덜 들어가겠죠. 그래서 혼다에서는 포인트로 광고를 이렇게 잘하죠. 요게 그래서 혼다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좋은 시스템이에요. 이 흡기 시스템이 이렇게 위로 되어 있는 게 한 번 있었죠. UHR 125예요. 에어 클리너로 들어가는 이 통로가 이 시트 위에 있거든요. 시트 안에 있는
이 덕트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이 플러스 10점짜리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리뷰하면서 이걸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10점짜리 효과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UHR 타시는 분들이 에어 클리너를 이제 교환하려고 뭐 만키로 이거를 베꼈는데 에어 클리너가 깨끗한 거예요. 외부에 밑에 이렇게 있는 경우는 에어 클리너가 금방 오염되죠. 오염 물질에 바로 노출돼서 들어가 버리니까. 리뷰하면서 이거를 이제 플러스 10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DNA는 솔직히 말해서 마케팅 이런 걸 잘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DNA 홈페이지인데 어디를 봐도 보세요. 우선 뭐 제품 포인트에 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디테일에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활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막 타다 보면 물이 튕기거나 막 뒤에서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에어클리너 박스 이쪽에서 바로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오염도가 더 빨라진다고요. 이렇게 시트 안에 있으면 수분 입자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에어클리너가 항상 뽀송뽀송하게 건조가 돼 있으니까 오염이 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로 인해서 에어클리너의 그 수명이 에어클리너 수명이 뭐 2배에서 3배까지도 그냥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차주 입장에서 좋은 거죠. 요런 거를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리뷰하면서 이제 알려드린 거잖아요. 하여간 DNA는 광고를 못 한다. 네. 그래서 혼다는 요 흡기 시스템을 그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거는 좋은 시스템이에요. 요거는 잘한 거예요. 엔진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엔진 데이터를 보면 그 제가 궁금한 게 뭐 압축비랑 보어랑 뭐 스트로크 이런 건데 우리나라 홈페이지에는 그런 정보가 없어요. 네, 그런 정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일본을 가야 되겠습니다. 일본 홈페이지를 좀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슈퍼커브 110이고, 요게 CT 125인데 실린더가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내경이 47에 63.1mm. 자, 얘는 50에 63.1이네요. 헌터커브는 50에 63.1이니까 실린더 내경이 3mm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mm를 늘려서 123cc를 만들었네요. 그러면 밑에 시스템은 뭐 같다고 보면 되고, 이 압축비가 그 슈퍼커브도 10대 1이잖아요. 헌터커브도 10대 1이고 참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연 공랭에서 10대 1은 조금 무리가 따르거든요. 그리고 뭐 출력은 뭐 9.1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기압비가 얘랑 보면 얘가 이제 배기량이 조금 크니까 기압비가 조금 낮게 돼 있네요. 2.5 대 1, 1.5, 얘는 3.1, 1.8. 기압비가 얘가 이제 배기량이 조금 있으니까 기압비는 조금 낮게 돼 있고. 근데 여기서 그런데 재밌는 게 일본의 그 슈퍼컵은 ABS가 들어가 있네요, 앞에. 요거 조금 기분 나쁘려고 그러네요. 우리나라 슈퍼컵은 ABS가 없잖아요. 일본의 슈퍼컵은 ABS가 있네요. 그러니까 혼다는 조금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살짝 기분 나쁘려고 하는 게 있어. 예전에 그 PCX도 그 타이어가 일본 거는 그 미쉐린이 들어가 있고, 미쉐린인가? 한국은 저기 그 약간 돌 타이어 있거든요. 저 인도네시아산인가 어디 거? 그거 넣어주거든요. 일본 슈퍼커브가 ABS인 거는 제가 또 처음 봤네요. 그래서 뭐 엔진은 그냥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로 3mm를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압비가 조금 낮아진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더 할 건 없고. 그래서 요렇게 생긴 애가 가격이 489만 원. 이게 가격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냥 정리해드리면 디자인이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걸로 가야지 어떻게. 그런데 저는 그냥 이 돈으로 CT 115 2대를 사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헌터커브 125에 대한 거를 가볍게 알아봤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다양한 오토바이가 들어오면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를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판단은 각자 본인이 스스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